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아. 고생 많지 뭐야. 면도 계신 데서 말씀을 드리려니까 많이 떨립니다. 써왔으니까 읽겠습니다.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들과 정치권의 새로운 희망이 될 공생 홍익당의 창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발대식과 동시에 이 당이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평화 통일에 대비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오늘 행사에 취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좌우라는 이념을 초월한 초당적인 정치 질서 확립이 절실합니다. 먼 과거 2056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나긴 영년의 기간 동안 왕업을 누리며 중원의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시고 동북아 역사를 제패한 그 위대한 단군 왕조의 당대 47분의 단군 제위의 통치 이념을 받들고자 하는 홍익정당의 단군 정신과 평화통일을 요즘은 자유평화통일이라고 그러죠. 자유평화통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청사진과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담긴 박정희 경제학을 근본으로 한 포용, 관용, 용서, 통합, 상생이라는 시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특히 정당 간 조화로움을 이루기 위한 그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전쟁 없이 조국을 지켜야 할 홍익당의 시대적 사명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늘의 선미 속에서 숙명적으로 다가오는 남북 민족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기 위해 한 목적적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남남 통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정당 간 초당적 차원에서 대파와는 전혀 무관하게 잦은 소통을 통해 각 당의 입장과 고견을 서로 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자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창당 취지 주요 불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위기의 근본 원인은 그 첫째가 정치권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된 극한 거기 좀 앉으세요. 대립으로 인한 체제 논쟁입니다. 두 번째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입니다. 작품의 상황을 보면 그 한 예로 직선제를 통해 선출한 통치권자에 대해서조차 국회의원을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지지하지 않고 내가 투표하지 않은 후보나 당선자가 아닌 이유에서 그 권위를 중시하거나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헌법 정신이라도 투처리하여 제왕적 헌법으로 조문마다 떠받들어 국가의 근본인 정통성과 정체성을 함양시켜 나가야 하겠지만 그것 또한 지원 국회가 정한 국가 정통성, 정체성의 절대 가치가 많이 훼손된 상태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통령 중심제가 더 이상 국익을 위해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 이제는 비효율적인 대통령 중심제를 시대의 상황에 맞게 보완해 지금의 제도를 국민주의의 성격을 띤 삼원 집정부제로 보완함으로써 즉 분권형 대통령제를 할 수 있는 내각 책임제로 체제 전환하여 국정 운영을 할 경우 대한민국이 당면한 권력의 지역화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해법으로 작용하여 이 또한 남남 통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윤 대통령님의 내각제 개헌 제안도 이러한 관점에서 중론 판단하에 나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저의 아버지 재임 시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평화통일 방안을 연구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화통일 체제론이라고 하는 권추호 박사님의 관련된 서책도 있고 또 여러 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통일 후보다 그 과정이 어찌 보면 더 난제이기에 반드시 양 체제의 경제 활성도가 균형을 이루는 평화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아버지께서 몇 가지 방안을 연구해 놓으셨는데, 즉 북한은 아까 말씀하신 민영화, 공영화를 잘 조율해서 또 남한은 민영화를 좀 공영화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고 해서 50% 정도의 비율로 그 황금 비율로 조정하고 유지한다면 서로 갈등과 부딪히는 요소가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박정희 정부 시절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의한 경제활동을 하도록 대한민국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나 당시 박정희 정부는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결합한 아까 말씀하신 혼합경제를 실행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450개나 되는 각 분야의 공사가 설치되어 관과 민이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주도하는 관민유대로서의 경제발전과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은 북한에 다 있고 천연자원, 민족자원, 부전자원이 전무한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당시에 있었기에 남한은 오로지 인재 양성만이 유일한 산업화의 수단이 되어 이런 산업화 발전을 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시다시피 많이 저는 어릴 때 들었는데 주택공사, 그 공사가 450개라고 권초호 박사님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철도공사, 유통공사, 석탄공사, 담배공사, 인삼 이런 공사들이 450개나 됐으니 정말 얼마나 많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홍익 내국당 구성원들께서는 우리 한민족 시대의 위대한 단군 왕조 47분의 가르침을 내려받기 위해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하시어 널리 홍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격려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면 5천년이죠. 9천년까지 올라갈 것도 지금 없습니다. 말하자면 2대째도 인정을 안 하는데 3대, 4대째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학자분이 그러면 우리가 반만년 하면 5천년인데 거기서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을 합하면 2000년이다. 그럼 5천년에서 2000년 빼면 3000년을 왜 안 가르치느냐, 9000년까지 올라갈 것도 없다는 그런 강의를 듣고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나오듯이 하느님께서 소돔을 멸하시지 않으시려고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나는 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롯이 정신을 차리고 탈출하는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시겠지만 다 단군 왕건께서는 그 영성이 출중하셔서 이제 그 영성문화 시대가 도래한다고 그러죠. 지금 항상 제가 듣는 얘기가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 곧 막을 내리고 이제 제4차 5차 산업혁명 시대인 영성문화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인간의 영대가 훤히 열려서 나무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또 동물하고도 얘기를 하고 참새가 와서 짹짹짹 그러면 너 어제는 둘이 오더니 오늘 혼자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저 세상에 이런 일이 가끔 해주는 거 보셨죠? 말과 대화하는 생각의 어떤 파장 에너지로 말과 얘기하고 고양이하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밸런스가 안 되지만 이제 앞으로 영상문화 시대가 열리면 핸드폰 다 필요 없고 서로 다
마음을 알아서 거짓말 할 것도 없고 유해부의 같이 순간이동하고 그러나 우리 신성을 닦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군 왕검은 우리가 특별히 초대 당군 왕검을 신인 왕검이라고 칭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또 그분의 아드님 부르 대자께서 요순시대에 9년 말이 9년이지 한 25년 지속된 9년 홍수를 오행칠수법으로 다스려서 구해주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만이살의 천상단을 쌓고 천재를 모셨다는 거. 그런데 아까 그 제세 1신 강충하사 성통동명합이 뭐 제세이와하여 홍익인간 하라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꼭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11세 도계단군 제위시에 그때는 연평문이 이제 천재를 올리실 때 하는 기도문이고 또 하나가 있죠. 그 연평문에서 나오는 그 아까 홍익 인간은 바로 홍익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마음 일신 강중으로 하늘의 마음을 내려주셨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으니 그 본성을 빨리 성경 강명해가지고 하늘과 이렇게 이제 안테나 같이 통해서 제세이와 계속 교육을 시켜서 성익 인간이 되도록 하라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시기적절하게 원고의 지신의 정신으로 나선 홍익당의 이번 정치권 참여가 많이 기대되며 대한민국의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 문화의 근본을 찾고 남북 평화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일에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차 강조드리지만 그 까마득했던 생각하기도 어려웠던 평화통일의 지름길 그 실마리가 이제서야 풀릴 수 있다는 그런 굳은 확신과 신념으로 본 홍익 애국당에 우리 모두 큰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러한 이유에서 미약하나마 이런 어려운 자리에서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사님께서 홍익인간 사상과 심각한 지금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 등 또 후일적인 내각제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우리 국가를 위한 대안이 뭐냐? 그것을 우리 제3지대 민족정당 공익통신당을 지금 하는 것이 최고의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멀리에서 오신 것 같은데 한글 세계화 총본부 심우드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우드 총장님께서는 현재 전북 완주군에서 화산 중학교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 전주에서 올라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애국자시고 민족주의자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전의사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공생 홍익당의 출정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90세입니다. 그런데 28세부터 다시반에서 1969년도부터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1등국가에 만들 수 있냐 이것을 무한히 연구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을 1등국가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8살 때부터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우면서 우리 할아버지, 훈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 우리 대한민국에는
3대 명당이 있다. 3대 명당이 어디냐? 청계천, 계룡천, 화평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전부 서출 동료소에서 태극의 정점이다. 이렇게 듣고 청계천이나 계룡천은 하나의 도읍지고 내가 출생한 화산은 대한민국의 인재를 키우는 아주 훌륭한 터다. 다시 말해서 문관오천, 무관오 5천이 나와서 한국의 정사를 보내지만 세계의 정사를 좌지우지하는 터다. 이런 얘기도 듣고 이렇게 좋은 터라면 내가 반드시 주인공이 돼서 대한민국을 1등가 되었다. 인재를 키워야 대한민국 1등국가 된다. 이런 생각을 8살 때부터 꿈을 가지고 제가 63년도에 군대를 제대해 와서 우리 면에 중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화산면의 인구가 15,700명인데 면장에서부터 초등학교 교장 각 기관장들이 또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군에서 제대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을 어떻게 학교를 세우냐, 나보고 미친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미친님 어디냐. 옛날에는 그 회갑 잔치를 많이 했습니다. 회갑 잔치가 되면은 저희 아버지는 친구네 집에 가서 이렇게 회갑 잔치를 갔다 와서는 집에 오면 아버지하고 전쟁이 붙습니다. 왜 전쟁이 붙냐? 화산면 사람들이 전부가 어떻게 몇 년을 학교를 세우냐? 할 수 없다. 다 할 수 없다 하는데 너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위원장이 아버지 친구고 초등학교 교장이 아버지 친구인데 뭐라고 하냐? 그 친구들이 어이 자네 미친 아들 두었다면서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 집에 오면 왜 너만 욕 먹어야지 아버지가 욕먹이냐? 빨리 가서 전국 법대 1등으로 나온 님이 왜 멀먼에서 학교 온다고 다 안 된다고 해서 너 혼자 주장하냐? 그렇게 주장했지만 저는 된다는 신념을 갖고 기어이 5개년 교육을 세워서 학생 7명 놓고 가르치다가서 다음에는 50명, 60명 가르치게 해서 제가 5개년 교육을 세워서 또 빚을 1,800만 원 결정하면서 기어이 화산 중학교를 세워서 28세에 대한민국 최연소 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뭘 생각했냐? 학생들이 너무 가난해서 책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헌책을 사다 주려고 전주에 갔는데 버스 안에서 돈 대치라고 하는 평화봉사단 미국 사람을 만났어요. 곁에 가서 안녕하십니까 내가 버스 안에서 인사하니까 그 돈 대치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크게 예 안녕하십니까 저한테 막 큰 소리를 저러길래 우리말을 잘합니까? 우리 한국말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예 잘합니다. 한글을 몇 년 배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미국에서 한국을 오기 위해서 2년을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뭘 물어봤냐? 한글이 쉽습니까? 영어가 쉽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한글이 쉽다. 한글이 쉽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떤 것이 떠올랐냐? 서당 선생님들이 우리는 외정 때 1943년에 제 6살 때
그 사랑을 할 때가 우리는 정말 배가 고팠어요. 나라를 뺏겨갖고 배가 고파서 침뿌리를 개먹고 침뿌리도 없어서 소나무 껍데기까지 벗겨서 그 속을 저곳에 쪄서 밥이라고 먹는 그때에 정말 배고팠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선홍을 당하지만 머지않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조국을 바친 날이 온다. 이 말을 듣고 이것이 무엇일까? 제가 20년 동안 연구한 끝에 그 미국 사람을 만나갖고 딱 깨달았어요. 바로 한글이다. 그래서 이 한글을 세계어로 만들어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그 미국 사람을 사유해서 그 미국 사람이 전부를 뵀습니다. 저희 학교 와서 학교를 하는 것을 보고서 감명 깊어갖고 그분이 전부 돼서 미국에 가서 한글 세계와 한글을 세계어로 만들었다. 이런 한글 세계와 총본부를 만들고 한글 세계와 선포식을 만들고 선포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1세기 동안 한글을 세계어로 만들어갔다. 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키워왔다. 이 두 가지 갖고 사는데 이것을 한글 세계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나 혼자 이거 어려워요. 왜? 너무나 커요. 이 사업이. 제가 54개 나라에 한글 세계화 본부를 만들고 그 각 나라의 근무자들이 한글을 펼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뭐에 필요하냐? 금이 필요해요. 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 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금이 소금입니다. 두 번째가 지금, 세 번째가 현금인데 현금이 필요해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제가 작년부터 나 혼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단법인 한글 세계화를 만들어서 학생은 1,000원, 어른은 10,000원 이렇게 해서 100만 명을 목표로 제가 군대부터 본격적으로 한 마당에서 우리 여기 강우식 후대님이 오늘 이런 것이 있다 해서 초대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정말 애국자입니다. 우리 강 총장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강 총장님 초대해서 여기 왔습니다. 와서 한글과 같이 우리 판도 같이 하자. 혼자 못 오면 둘이 오고 둘이 못 오면 셋이 하고 그래도 못 오면 100만 명이 하자. 그래서 제가 100만 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글 세계로 만들고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하냐. 아까 소금을 왜 얘기하냐. 이 소금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12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세계화에 많은 시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내가 보답해줘야 한다. 뭘로 보답해줘야 하냐. 우리 장성에 만들어야 한다. 120세까지 장성에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소금을 연구해서 이 소금을 쓰면은 반드시 120세까지 삽니다. 오늘 많이 좀 가져오다가 너무나 비싸고 또 우리 5명만 주라고 가져왔는데 앞으로 한글 세계가 가입하면 정말 10원도 안 받고 제가 500g짜리 9만원짜리 다 드리려고. 그래서 어떤 이더라도 한글 세계화하는 사람들은 진짜 애국자니까 참석해야 한다. 그래서 참석회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저는 많습니다만은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1등 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 말이 맞지요? 네. 그러면 제가 선창을 드리니까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네. 너와 나
한글이 곧 한국이고 한글이 곧 세계 1등 국민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한 분도 안 가시고 다 지금 경청하고 계십니다. 정말 애국자이십니다. 여기 오신 분은 김종태, 다시 김승도 총재님, 김승도 총재님. 네, 저는 시키도 먹어. 네, 김승도 총재님 모시겠습니다. 네, 축사 모시는데 김승도 총재님도 예전에 뵀었는데 차려 마력의 1인자십니다. 아마 자동차를 한 다섯 대가 아니죠. 몇 대를 드시고 그 다음에 작은 거를 한 30대 드시고 이걸 다 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시겠는데 이렇게 또 네, 축사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로 공익당 축하드립니다. 근데 떠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수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파고들어서 국회의원 한 10명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국회의원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거 공익이나 뭘 협회해야죠. 저는 어려서부터 천국교를 유치를 하다 보니까 토론을 한국나라만 이번에 미국 LA 가서 AL대 가서 불판에 앉는 거 사명자에 한 거 선생님들 안 하고 그거 하나 사명자 하는 게 못해.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불판에 고기 구워먹다가 제가 센티판에 앉아있는 시간을 산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할 텐데요. 차극도 아니고 민족경전 편지경이 몇 자죠? 365 몇 자죠? 5개월에 이거 안 하면 별로 뭐 천주교 한다고 하면서 써보면 도토했다고 해서 천주교 몇 자 그걸 다 얻어난다. 365 몇 자, 5개월에 몇 자입니까 했더니 몰라. 365자. 참정기가 만원을 다시는 올 참정기가 몇 자입니까? 그걸 다 몰라. 참정 글자도 오늘 도토했다고 한다. 이런 것을 확실히 배우셔야 돼요. 참정기가 13,200자입니다. 8년 나가고 그래서 저는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쇠를 먹게 됐죠. 그래서 쇠를 그 먹은 것이 12톤입니다. 12톤으로 소화가 됩니다. 쇠가 소화된다는 게 이상하죠. 그걸 배워야 돼요. 비법. 애구가 가담하는 애구가 작품이 가담하는 거지. 천경도 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기에 비법이 있어요. 비법을 배워서 쇠를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만희 씨가 나보고 전쟁동시를 하자 해갖고 천질부에 끝나고 철도활동을 하자. 철도가 12톤 먹어서 10분을 끝나서요. 12톤 먹어서 철도가 끊어놓고 톤을 하자.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하는 걸 크게 물체이동 불판에 안 놓은 거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아셔야 되고 우선 파고들어서 국회의원으로 한 10명 정도 제압 안 하셔야 돼요. 우리 이거 팔아가지고 상한 사람 설명을 잘해야 돼요. 우리 홍익인간 설명을 잘하고 이 천주경이 세계 최고 학문 아닙니까? 우리나라 보물 이었니까 우리나라 보물 세 가지 해갖고 천주경 1, 2, 한글, 3, 회의 힘을 크게 놨고 그래서 이런 걸 공부를 애들한테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몰라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국학원이라고 아산에다가 11,000개 해놨어요. 중풍환자는 10분이면 고칩니다. 발가락만 만지면 고쳐요. 10분이면. 그걸 4개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비법을 가지고서 여기 하고 하고는 그래서 비법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8.6은 미우정과 나사가는 강의했는데 우리 천주교 강의했죠. 우주원리 단시 돈 쓸 때 단시 100편이죠. 12사년 끝소리 뭡니까? 우리가 조국밖에 안 돼요. 끝소리 뭐냐고? 단인데 끝소리 뭐냐고? 천주교에 저있죠. 천주교에 무교화사. 제일 끝소리 무교화사입니다. 그래서 수업선생도 몰라요. 걔를 단, 큰일 쓸때 단시 100편이 조국밖에 안 되는데 끝소리가 뭔지가 몰라.
수업 박사도 무게하다 천국에 들어간다. 끝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태극기조에게 풍무를 도와줘야 했는데 태극기 개판했어요. 나라도 개판. 그래서 유관문이나 안중문이나 그런 태극기 틀려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그 태극기 풍무를 도와줘야 했는데 팔이 두개 뚜껑입니다. 태극기만 태극기 왼쪽으로 돌아 왼쪽. 뭐 친구들하고 식구들하고 방도지에 전부 왼쪽 돌아갑니다. 이게 개판. 그래서 이것도 중국어를 도와주고 이런 것을 많이 던져내가지고 우리 나라를 바로 세워야 돼. 천부경은 세계 최고의 학문이니까 내가 모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천부경을 보내달라 해서 영어로 그래서 영어로 해서 한글 각본을 평풍한 보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맙다고 매달하고 넥타이 보내왔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천부경 개념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기영 씨하고 띠동갑입니다. 그가 80입니다. 올해 80인데 정정하시고 앞으로 아직 감기봉사 안 하고 왔어요. 찌르고 나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국가에서 이런 걸 배워가 건강하게 만드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5개, 충청도에 하나, 또 충청북도에 세교에서 하나, 그래서 몇 개 만들어놨어요. 계절을 양성하면서 대체해갔습니다. 그걸 강연하고 중앙과 앞으로 만들어 고쳐가려고 우리 역사를 가르쳐요.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을 사는데 우리 겁니까? 누가 사람 많이 가는데 지금 올해 좀 끼가 청룡에 설날 아침부터 뛰어 미국 사람한테 끼가 먹는 거 몰라요. 끼가 없어요. 근데 방송을 개처럼 떠있잖아요. 무슨 사람입니다. 설날 아침부터 몸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르고 우리나라 역사 9,220년쯤 됐으면 하나님 당국까지해서 당국 다스리고 틀려 당국 아버지 하나님까지 9,223년입니다. 저는 꼭 그걸 씁니다. 우리 거 써야지 왜 서양 거 쓰냐. 다음 거죠. 이런 것을 하면서 공된 땅을 선전만 해가지고 국회의원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일 필요하지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께 훌륭하게 만들 것까지 우선 국회의원 당선을 많이 시켜야 돼요. 일단 그래야 우리가 공개를 하면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앞에 안 보이시는데 김호일 대학 노회장님 오셨습니까? 김호일 안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다. 안 오셔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김호일 대한 모임에 딱 이번에 상을 한 두 번 드렸습니다. 청렴 대상 잘 하시다고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바쁘셔서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이경태 박사님, 예, 자체 행사가 있어서 못 오셨답니다. 이경태 박사님 오셨습니까? 선한 시민의힘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박사께서 해외 출장 중이라서 제가 우리 박사의 인사말을 줄여서 반갑습니다. 선한 시민의 상임 대표 이경태입니다. 오늘 뜻깊은 이곳 4.19 혁명기념관 대강당에서 민족운동 진영 총연합 대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구촌 시대에 무슨 민족주의냐고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 인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 과정에서는 민족의 구성체가 필요합니다. 국가와 민족 단위의 통합된 단위들이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어야 지구 공동체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제 정세가 불안할수록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단결되고 단합된 민족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한민족처럼 분단된 경우에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민족주의는 중요한 요소이고 명분입니다. 최근에 김영기 집행위원장과 권추호 정책위원장을 만나서 창당 얘기를 듣고 저희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사상과 상통부합하다는 것을 알고 서로 이루기나마 공생 홍익당 창당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공생 홍익당은 기득권을 양상하고 해를 이어 세석하는 정당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인재를 충원하는 정당이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중요한 기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이, 성별, 직업, 지역 등이 아니라 경제력이라는 것을 깨달아 경제 계층을 후보 공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참석하여 주신 대빈 여러분과 동지들에게도 무한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선한 시민의힘 대표이신 김영태 박사님께서 축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선정해서 봤다. 보수 진보 이념을 떠나서 거국 정당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당대표 절차에 의해서 당대표를 선출하고 당대표를 선출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선출은 아까 대장을 맡으신 강인수 대장님께서 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에 이르는 신문 모임에 걸쳐 당대표 선출을 준비되었습니다.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천했는데 7분이십니다. 최고위원은 강인수, 손정현, 강용수, 권추호, 이경태, 김성국, 김영기 이상 7명입니다. 김영기 민족회의 총재를 당대표로 최고위원 회의에서 추천하였기에 삼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삼청합니다. 3청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찬성하신 분은 우렁찬 박수로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당대표를 김용기 총재로 가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창과 도의회가 3장 재창과 아니 내가 해야 돼. 회계 책임자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홍근 님을 회계 책임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과 삼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삼청 보십니까? 삼청이요. 그러면 조홍근 님을 회계 책임자로 가결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당 대표를 선출되었고 재창과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결된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는 조홍근
회계 책임자로서 제청과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결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로 추천된 김영기 민족회의 총재님께서 당 대표로서 연설 드리겠습니다. 잠깐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분신입니다. 사실 누가 당 대표를 해도 우리는 역사적 명분이 있게 확실히 승리할 것입니다. 강대강 대결 구도로 가는 남북관계, 테러 등 악화로 가는 여야 관계 등등 지금의 민족의 상황은 반민족의 기성 정치인들이 공멸의 핵전쟁까지 가져올 듯 우리 민족을 역사상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수 민족운동가들이 나섰습니다. 이번 총선은 민족 대 반민족의 구도로 가서 썩어빠진 껍데기의 양당 정치를 무너뜨리고 진정으로 민족과 국민을 위한 제3지대의 거대 민족정당을 우뚝 세워야 하겠습니다. 저는 위대한 단군조선의 부활, 즉 아시아의 부활을 하고 싶습니다. 단군조선은 아시아 전체의 그 넓은 영토를 홍익이한 이화세계로 몇천 년간 평화로이 다스렸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훌륭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대 한단 시대로부터 빛을 발견하여 인류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동방의 르네상스를 해야 됩니다. 즉 민족 중건을 해야 됩니다. 그 토대는 남북이 2002년, 2003년 단군 등 개천절 민족공동 행사를 통해서 통일인형으로 노동신문에 게재한 단군주의 즉 거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노인혁명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 우리들 바로 노인들입니다. 노인 한 명은 도서관 하나와 같다고 해서 폐인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대한노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80세의 영광에 탈출했듯이 우리는 북방구토로 땀을 할 것입니다. 정강정책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민족의 원뿌리 근본 이념인 단군주의는 영원 무궁합니다. 뿌리가 잘려질 때 비극이옵니다. 우리는 뿌리 이념 단군주의로 강력하고 선명하고 일사불란하게 정권 획득을 하고 민족 통일을 이루고 세계 평화를 이룩할 때까지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고 하나로 뭉쳐서 승리의 뉴 그린로드 대장정을 갈 것입니다. 민족의 자는 하늘 높이 일편단심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을 민족주의자로 북한을 100번 이상 다녀온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를 돌면서 진짜 민족운동에 헌신하신 우리 당대표로 선출된 김영희 대표님의 뜨거운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족주의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오늘 회계 책임자로 선정되셔서 와서 인사말 간단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생 홍익당의 회계 책임자로 선출된 조원입니다. 앞으로 법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우리 공생 홍익당이 정권 창출을 하는 데에 순조롭게 모든 것을 작은 권리를 명쾌하게 관리하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이 모두 투명해지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족주의 대표이십니다. 네, 다음에는 지금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드시지만 공지사항 드리고 다음에
네. 만세 삼창 부르고 기념사를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술 카톡방에 오셔서 많은 글을 남겨주시고요. 방금 오실 때 받으신 발기인 동의서가 있는데 꼭 써서 제출해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족 운동을 위해서 중도 유적지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정철 민족의 대표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인사만 읽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중도유적 지도본부 대표 정철입니다. 또한 민족회의 공동대표 정철이기도 합니다. 춘천 중도라고 우리 민족단체는 아마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중도유적이 불거져가지고 대한민국 민족단체에서 운동을 시작한 지 10여 년이 됐습니다. 춘천 중도는 정말로 한민족의 시원이고 보고입니다. 짧게 말해서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이집트의 라이던 문명, 메소포타미아, 인더스강, 겐지스강 문명, 이러한 문명이 세계 4대 문명이 4,500년 전부터 5,500년 전 문화입니다. 문명입니다. 그러나 춘천 중도는 유아 문명과 더불어서 확인된 것만 해도 8,200년 전 유적입니다. 세계 시월의 문명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써야 되고 세계 역사를 새로 써야 되는 이런 엄청나고 중체대한 그런 우리 인류의 보고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왜 나왔어? 그런 역사 문화를 파괴 발산하고 레브랜드를 지으면서 우리 한민족의 응원한 민족군을 지으려는 저 제국주의 세력들, 보이지 않는 기투의 세력들이 호시탐탐 우리 한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과거에 당군 시대부터 당군 이전부터 한인 한국 시대 때 세상을 다 같이 경영을 함께 했습니다. 지금은 쪼그라들어서 이 한반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한머리 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들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세 개였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지구의 대상이 전부였습니다. 과거에.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사람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사회나 어떤 개인과 사회 가치관과 민족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민족관을 증명하는 것은 이력이죠. 이력이고 역사죠. 그 역사를 증명하는 것은 유적입니다. 실체적 증거가 우리 춘천 중도에 있고 대한민국의 보고이고 인류의 보고이고 저는 이 정말로 우리 민족의 보고인 춘천 중도를 10여 년 전부터 민족회의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여러 단체로 지키느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강원도 춘천 중도에 텐트를 치운 지가 지금 4년 반이 됐습니다. 저는 끝까지 우리 선배님들이 조상님들이 응원한 정신을 계승을 받아서 저는 춘천 중도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키겠다고 지금도 중도에서 맞습니다. 노력하고 홍익공생당이 발대식한 것이 정말로 축하드리고 우리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민족과 반민족 진보 보수 정치 이념은 역사인
개념보다도 하위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스승이고 이 국가의 스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되고 어떤 방향 제시를 해야 되는 시대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홍익 공생당이 생성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짧게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거인도 진행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정치학의 민족의 또 공동 대표이십니다. 다음에는 5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자원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이사장님이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최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에 났을 때에 최일선에서 당선을 시키도록 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김영렬 정도 되는데 지금 세계 평화대사로 많은 유튜브를 올리고 있습니다. 잠깐 나와서 인사말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사님이십니다. 정도는 도사님이신데 간단한 세계 전쟁 억제와 평화의 주를 위해서 많은 유튜브를 올리는 걸 알고 계시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인연에 따라서 상호하게 된 데 있어서 감비가 무량합니다. 본인이 1970년 20살 때 고 박정희 대통령 출마하실 당시에 전 국회의장 박준규 의원 시절에 그분 앞에서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연설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공약 속에 발전거서라는 네 글자를 가지고 출마하셨을 때 대통령께서 당선돼야 된다고. 만약에 당선 안 되시면은 본인은 정치라는 두 글자를 우선 내걸고 자살하고 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잘하시라고 너와 나 우리 다 같이 굳게 뭉쳐 발전것을 총 매진합시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정치체관에 나오라고 해서 갔더니 사무장님과 박준규 의원께서 앞에 단상에 가서 혈산만 써라 해서 종이 5장이다. 약지 손빼라. 이거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만나자. 이 손가락을 이빨로 떼가지고 피가 안 나오니까 쫙 짜서 한 방울씩 나오는데 5장에다가 5글자를 쓰고 내려왔습니다. 였어요. 그런데 그 글씨를 맞춰본 다음 사회자님께서 굳게 뭉치자 성동구 병무당 위원장 박준규 현수를 쓰고 나간 김영렬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시다 하여 장축재관에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뒤도 대통령 앞에서 감동하시어 박근혜님을 선물로 저한테 인연을 맺어줬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모시고 있는 밑에 사람들이 인간 김영렬은 이제 미친놈이다. 미친놈한테 어떻게 해서 봉지를 주냐. 그래서 박근혜님과 헤어진다면서 알고 전라도구를 청사로 데려갔었습니다. 일단 승계가 됐었습니다. 거기서. 그랬더니 중상권력자들이 군인 장교 5명을 보내가지고 권총으로 들어다니면서 도망가지 마라 하기에 이 말씀은 중단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때에 우리나라 나라 살림을 한다는 사람들이 대통령 가시고 난 뒤로 국민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하는 대통령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오늘 공생 홍익당 축정식에 이런 글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이미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사님이신 선정윤 박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일맥상통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남북통일 이루고 있을 수 있을까? 라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하철이 공짜니까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생홍익 땅 출정식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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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아주 힘차게 기회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세 삼창이 있겠습니다. 만세 삼창을 하고 난 다음에 기념사진을 기념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삼창은 김성식, 백범 김구 선생님 후계자이시고 평생을 민족주의 애국자로 사셨습니다. 많은 행사에서 같이 하시면서 정말 존경하고 배우신 분입니다. 네. 말씀하시고 만세 삼창을 정말 우리 선조의 어를 받아서 이 나라를 평화 통일도 하고 잘 살게 하겠다는 홍익 인간 이화사계 우리 할아버지 정신을 그대로 볼을 따서 세상을 한번 행복하게 만든다고 한다고 김성식 선생님.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어요. 평생을 정을 바쳐서 오늘 당이 출발할 때까지 여기 있는 분은 한 번도 우리 선조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그런 정신이라는 분을 아마 가슴에 새길 분이 안 계실 거라고 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비로 와서 일치동체가 돼서 이제 정말 우리가 정신이 챙겨서 삼천리 금수강사님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합쳐서 한마음 한덩어리가 돼서 한번 해보자는 게 출발되었다는 그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삼천리 금수강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70년 동안 헤어졌으면서 우리 6.25 때 300만이 돌아가셨어요. 지금이라도 깊이 새 출발하는 이 시간이 대한민국에 다 한몸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여러분들 합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나 열정 말씀만 드렸는데 혼이 통해야 돼요. 그냥 여기서 주전주전으로 말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래 나도 몸을 바쳐서라도 정말 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쳐서 한번 삼천리 금수강산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몸 바치겠다. 이거 혼을 바쳐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세 감정에 앞서서 그 열정이 없었는데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정말 오늘 이후에 혼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한 덩어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행사 있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공생당 홍익인간 이어세계를 앞장서서 만들고 행동해갖고 이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당근 할아버지에 가서 이북에서도 공생을 공감을 얻었던 김영기 여기
오늘 당대표로 되신 김영민 실제로 그렇게 몸을 바쳐서 해왔습니다. 다만 우리 한 몸 한덩어리가 돼서 이제 나눌 얘기고 마세상대를 할 수 있는데 한라에서 백두까지 무궁화가 다 피었고 우리 음성이 합심이 되면 통일이 되겠다는 이런 굳은 신념을 굳은 마음을 가지고 혼을 바쳐서 만세상장 한다고 해주십시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네? 전부 일어서셔야지. 한라에서 백두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일어서시는 제가 한인, 한웅, 당군 할아버지가 없으면 나도 탄생이 안 됐어요. 그 세 분 먼저 하고 남북 평화 통일하고 대한민국 와서 한인, 한웅, 당군 할아버지 만세! 남북 평화 통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원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사진에